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임팩트라는 벤처 기업 하고 있는 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마이크 임팩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봤다.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좀 더 마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이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연 문화 컨텐츠 기업으로서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여러분만 딱 대학생 때 그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꿈과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이 각광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런 기업이 어디 있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취업을 또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때였어가지고 막 봤었어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그런 기업. 이게 각광받을 거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 임팩트, 그죠? 네, 사실은 시작할 때 그런 기업이 잘 없는 거예요. 잘 없으니까 이런 기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 또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이 직업 가면 뭔가 연봉 잘 받겠지? 뭐 이 직업 가면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약간 거시적인 큰 흐름에 대한 좀 생각이나 자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흐름이 무엇일까 많이 지켜보고 많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진로를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취업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 되게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좀 하시는데 고민되거나 좀 생각 드시는 거 어떤 생각 드세요? 네네,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 적성과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적성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창업한 동기나 계기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창업이 꿈이었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창업을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나거든요. 엄마의 바다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아들과 딸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이게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들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집에 갑자기 딱지가 붙으면서 단칸방으로 이동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래요. 부모와 싸우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았었고 부모님도 저를 정말 믿어주시는 분이었지만 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단 사업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봤지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길로 많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길의 그 근본을 되게 많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의 근본을 보면은 저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맨 처음 질문이 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막 했었던 건 거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신가요? 소개를 해주시면. 낯도 가리고 낯도 가리고 지금 좀 가리시네요. 네. 친해지면 활발하게 친해지면 활발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외향적인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이면서 그쵸. 뭐 이렇게 밝으면서도 이제 외로움도 타고 그죠? 점집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 다 가지고 있죠. 좋아요, 좋아요. 저는 창업하기 전에 이제 그 한 외국 컨설팅 회사 다녔어요. 한 3년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컨설팅 회사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컨설팅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기업이 얼마짜리인가? 뭐 마이크 임팩트가 얼마인가?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 기업의 가치. 경영학과 하신 분들 아시는 거 있으세요?
버는 돈. 아, 맞아요. 향후 이 기업이 10년간 창출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 미래에셋이 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저 건물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기업이 얼마짜리구나, 얼마로 환원되는구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얼마짜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이거를 돈으로 하는 게 컨설팅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향후 10년 동안 벌 돈, 여러분이 가진 뭐 부동산의 가치, 그죠? 여러분이 뭐 증시는 없으니까 시가총액은 빼고 보았을 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향후 10년에 얼마를 벌겠지 해서 저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산하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내가 지금 이 돈 이만큼 번다 치면 이게 나의 진짜 가치일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만한 돈을 벌었어. 근데 이만한 돈보다 뭐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가리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 거죠.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번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가치 있는 삶인 건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겐 물어봤죠. 저에겐 물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라 막 테레사 수녀, 막 링컨, 막 이런 사람, 막 넬슨 만델라,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인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뭔가 되게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 이효리일 수도 있고, 그쵸? 김혜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인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의 가치를 구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저 사람 닮고 싶다의 그 근본을 보면, 본질을 보면. 근데 저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변에 많이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가치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다면 이게 가치관이라면 이 핵심 가치를 더 극대화하는 삶, 이런 삶들이 어찌 보면 정말 내가 온전한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임팩트를 많이 미친 삶이 핵심 가치를 많이 구현한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이크 임팩트라는 이름에 담겨있듯 그 저의 가치관을 담은 건 거죠. 임팩트를.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까도 적성에 안 맞을까봐 걱정한다 하셨고, 하는 일에서 돈이 안 맞을까봐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제 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가장 많은 정말 이 세상 다 고민 많지만 진짜 고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는 그 3년차 직장인이 정말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딱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뭐 돈 때문에 들어가거나 뭐 때문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해보니까 고민이 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독립되기 시작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면은 막 여러 가지 고민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였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그 고민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진짜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곳에 가지 않은 거예요.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적게 벌어도 뭔가 정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왜냐면 자신의 가치에 되게 부합하기 때문에. 네 가치에 부합하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아, 나의 존재가 구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재가 충만한 존재의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충만한 존재의 삶이 어떤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불이 딱 켜진 느낌, 또는 이 충만한 행복감이나 존재감이 가득 찬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돌아와서 제가 컨설팅 회사를 갔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사실은 컨설팅 회사가 뭐 정말 대우도 좋고 정말로 많이 선망하는 직장이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팀플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팀플 할 때 애들끼리 밤새 토론하고 막 밤새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막 성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좋은 건 거예요. 근데 되게 변태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은 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충만감이 있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불이 딱 켜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순간을 분명히 주목하고 그 순간을 극대화시키면은 여러분이 되게 존재가 가득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이 가치를 딱 정하게 되면은 그곳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험난한 길이 있어도 한 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존재가 가득한 느낌,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 이 두 느낌만 있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현듯 뭐에 홀린 듯 제가 창업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창업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에 되게 충실해서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두 가지가 충실하면은 수단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창업을 안 하고 뭐 강연자로서의 삶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충실한 삶, 이게 저의 그 온전한 삶의 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how, 수단, 그 과정은 뭐가 좋지? 이런 식의 질문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에 대한 질문이고, 내가 누구지에 대한 질문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존재와 가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되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건 거예요. 저는 30대 그 공자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립이 있거든요. 인생의 뜻을 세워라. 저는 20대 때, 여러분 지금 나이 어떻게 되세요? 24. 어떻게 되세요? 25. 24, 25 때 나이 30 이립하니까 야, 늦게도 세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인생의 뜻을 왜 이렇게 늦게 세우지? 10대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30의 이립을 세워하는 게 20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되게 빠른 생각했었는데, 늙다 생각했었는데, 이립만 하면은 정말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질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30대 때 보니까 40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자가 말했던 40? 40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이 유혹 당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도 되게, 야, 무슨 유혹이야, 나이 40에 무슨 유혹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되게 지금이야 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혹, 정말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정말 미혹되지 않은 삶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3, 4학년 되면 거의 한 70%가 동일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경영학과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게요? 회계사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숫자에 재능이 없고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 타입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금융권 가라, 뭐 공기업 금융 가라, 회계사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BCG 얘기하면 뭐 예방 주사 놓는 회사냐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회계사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딱 이거는 진짜 내가 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가치관의 존재에 충만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하면서도 너무나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직업에 대해서 절대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저번 달인가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했거든요. 와, 소름 돋았어요. 1위가 텔레마케터, 2위가 회계사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지금 했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이 생각을, 물론 이제 그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긴 했겠지만, 그때는 정말 유망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감히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를 감히 예측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업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세대는 어떤 직업이 인기 많은지 아세요? 네, 아무렇게나 어떤 직업이 인기 많을게요? 은행. 그쵸. 은행은 저희 때가 되게 인기 많았어요. 은행은 저희 때. 근데 저희 때 딱 증권이나 이런 게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딱 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아버지 때 어떤 게 인기 많을게요? 교사. 맞아요. 그런 안정적인 게 되게 인기 많았죠. 아버지 때 물어보니까 그때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무역, 건설 이런 쪽이었대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도 그런 회사 되게 잘 되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업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금방 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런 거를 예측하고 이런 거는 되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불현듯 생각이 든 건 그거였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명사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명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공통점이 뭘까요? 긍정적? 긍정적이다.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어떤 점일 것 같으세요? 신문을 많이 본다. 읽기를 많이 한다. 어떤 점일 것 같으세요? 책 많이 읽는다. 맞아. 역시 취업 준비하는 그죠? 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굳이 이렇게 하나 분류하자면 굿 정도의 피플이랑 그레이트 피플이 있는 것 같아요. 굿 피플은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랑 그레이트 피플은 이제 그 세계의 변화를 느낄 정도의 임팩트를 미친 사람들이고, 근데 저희가 섭외를 하거나 초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레이트 피플에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많이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김중만 선생님 저희가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년간 이 일을 쭉 해왔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스팟라이트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비춰줬어도 자기는 이 일을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이 빛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이 일을 계속 쭉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전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뭐 받았냐면 제가 어느 한 기업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저는 막 추진력, 막 이런 뭐 리더십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이 이제 이해하는데 그분의 말인 게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인내심이야? 인내는 뭐 그냥 뭐 사우나에서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인내할 것도 없고 하니까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제 주변에 창업한 사람 되게 많지만 그렇게 창업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이 아이템 잘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700%다 잘 안 돼요. 왜냐면 환경도 다르고 전체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둡니다. 근데 남은 30%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되는 건 거죠. 그 순간은 예측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저희가 초청했던 말콤 글래드웰 얘기가 나오죠. 10년을 갔던 아웃라이어, 전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을 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텨요?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대가들은 그 10년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고 대가들이고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인내심의 비결은 자신의 삶의 존재에 가치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들인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은 20대 때밖에 찾을 수 없어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현실에 치이게 되거든요. 치이면 이런 고민은 사치가 되는 거예요. 사치. 자,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되게 그 약간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 얘기하면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잖아요. 막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 너 이상한 일 술이나 먹어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되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민을 같이 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 그 실마리를 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그런 토론 메이트들을 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토론 메이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되게 궁금한, 내가 뭘 잘하지 이런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물어보면 1학년 때나 4학년 때나 이게 답이 진척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지거든요. 이 질문에서 뭔가 끊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컨설팅 회사의 가장 큰 본질이 프로블럼 솔버거든요.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이게 이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이게 너무 광의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브 퀘스천으로 계속 걸려요. 퀘스천 트리라고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언제 존재한다고 느끼는가, 아까 행복 이런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언제 느꼈었는가, 내가 언제 행복해 보이는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서브 퀘스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해나가는 건 거죠. 이거를 진도를 빼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세트가 되고 이게 지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 지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답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그 다음 스텝들, 넥스트 스텝을 정의하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저는 20대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양한 경험의 정의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의 정의. 여러분 다양한 경험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때가 약간 스펙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로 저도 엄청나게 많이 쌓았었어요. 많이 쌓은 게 막 기업 8개 막 인턴하고 막 홍콩에서 열린 막 세계 쇼핑대회 나가고 막 티프럼 나가고 막 진짜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력서를 한 장으로 쓰려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허무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쓴 거는 어떤 거였냐, 저의 가치관과 저의 존재에 되게 충실한 거, 이런 거는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럼 여러분이 하는 활동도 그런 거에 기반한 선택을 하면 하나도 후회하지 않게 돼요. 저는 옛날에 그 두 번째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스펙 쌓는 거랑 두 번째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게 되게 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뭔가 할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한 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업할 때도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반영돼서 되게 빨리빨리 실행하고 되게 브랜드에도 만들고, 근데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든 것, 이런 기획을 하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든 거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춘 페스티벌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거 저희 이번에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아끼다 똥 된다, 이런 걸 썼어요. 작년은 나는 우주 왕먼지다,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낸 것은 약간 사람들이, 그 청춘들이 이게 뭔가 그 소소한 삶에 대한 로망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꿈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막 1, 2위가 뭐 자기 가게 차리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꿈의 삶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뭔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근데 이걸 보게 되니까 그 세계 안에서 먼지 같지만 왕먼지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보통 모방을 할 때는 현상만 보고 모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되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본질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느껴요. 면접을 볼 때도 와, 저 사람이 본질을 얘기하는구나, 또는 그냥 따라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되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딱 대기업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답 중에 고르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걸 고른 걸, 외운 걸 얘기해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 되게 식상한가 동시에 정말 가짜구나, 정말 저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답을 별로 안 하고 막 유창하게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티가 나요.
그게 고찰과 사유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교적 그런 걸 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찾고 이것에 대해서 뜻을 정말 잘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길을 가도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찾고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직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길을 가는 게 되게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저는 이 길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직장에 맞냐 안 맞냐 이 첫 번째 길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직접 느껴봐야. 직접 느껴봐야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맨날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으면 이건 답을 알고 있어서 패스. 안 해도 되겠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제 그 인터뷰 덕분에 제가 알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회하는 일 없으세요? 후회한 적 없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후회한 적 없나? 내가 후회한 길 잘못했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해서 대학교 때 후회하는 걸 좀 한번 찾아보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대외 활동 이런 게 많지 않을 때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뭐였었어요? 한 음료에서 하는 국토대장정 아시죠? 지금도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뺑뺑이로 뽑아요. 뺑뺑이로 이렇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걸 하면서 너무 가고 싶었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근데 된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타고 막 발에 물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후기 사진 보니까. 근데 가야 되나? 말했나? 이제 이런 고민을 딱 하던 찰나에 제가 제 인생에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너무 소중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성숙한 친구여서 제가 거기를 가면 저랑 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죠. 그 친구 어딘가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친구 그렇게 여기 딱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안 갔죠. 안 가고 재밌게 여행 다니고 과외하고 막 이렇게 알바하면서 잘 지냈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회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얘기해요. 안 간 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면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 여자친구 안 사귄 거 후회되면 이제 저 좀 사귀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갔으면 어땠을까? 갔으면 막 저렇게 막 이렇게 타고 막 물도 터지고 막 이러고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이러면 되게 후회했겠지? 근데 지금까지도 후회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회는 분명히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점점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점점 줄어드는, 그때 실패를 했거나 좌절했거나 뭔가 창피를 당했거나 그쵸. 막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친구 눈치 보여가지고 뭐 대학교나 직장 들어갈 때도 막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막 못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연락 안 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헤어지고. 근데 한 일에 대해서는 전차 후회는 점점 없을 텐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은 후회는 점점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후회가 진짜일까? 둘 다 후회인데 딱 한 직후에 하는 게 후회가 진짜일까? 아니면 먼 훗날 하는 후회가 진짜일까?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지금 하는 후회가 진짜일까요? 먼 훗날 하는 후회가 진짜일까요? 먼 훗날 하는 게 진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감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제가 그 라디오스타 볼 때 라디오스타 400회 특집에 이적이 나왔거든요. 이적이 무서운 공포 노래 부르라 이랬어요. 근데 이적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노래가 되뇌어지는 거예요. 막 손자, 손녀 막 다 있고 막 이런데 야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 이번 생은 글렀다. 막 왜냐면 다음 생에 한 번 더 막 기회가 주어졌으면 막 이러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허무할까. 근데 저는 그 후회가 되게 진짜일 것 같아요. 그 후회가 되게 진짜.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야, 난 그때 그 좋아했던 첫사랑이 고백 한번 해볼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볼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근데 그런 죽기 직전에 정말 극도에서는 죽기 직전에 하는 후회가 되게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의 후회의 프레임을 죽기 직전으로 가져가는 거죠. 되게 힘들죠. 지금 후회할 거 아니라 죽기 직전에 이거를 하면 또는 안 하면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할까 안 할까. 그쵸? 되게 편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하면 후회할까 안 하면 후회할까. 안 하면 후회합니다.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으면 고백하고, 그죠? 옆에 사람 손 잡고 싶으면 잡고, 지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그 미래적 사고에서는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을까 할까에서는 무조건 해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후회할까니까는 죽기 직전에 후회할 걸 택해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잘 알아요. 이렇게 들으면 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서 이제 직장 택할 때 막 이럴 때 생각해보는 거죠. 뭐 취업할 때 막 야 이거에서 돈 못 버는데 막 이래서 막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을 때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삶을 바뀌는 거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용기들을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뭔가 진로나 취업들이나 이런 거를 택할 때 그렇게 한번 택해 보는 거죠. 저도 창업할 때 되게 마찬가지였어요. 시작할 때 야 이렇게 직장 치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뭐 돈을 못 벌고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처음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막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난 거예요. 막 1,000만 원 막 벌어놓은 돈들이 다 없어졌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에요. 없어질 뿐만 아닌 게 이게 돈을 안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재무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안 나가기 시작해요. 나가면 돈을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증세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죠. 왜 보는지 아세요? 팔라고. 저거 팔면 얼마일까?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되게 비참해요. 얼마나 되게 불행하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순간들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아 진짜 되게 비참하다, 되게 또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동기가 저를 부른 거예요. 전 직장 동기가 불러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처음 했는데 이렇게 막 몇천 명 왔다. 근데 막 적자 엄청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야 너 성공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빵 날릴 뻔했죠. 얘기하니까 막 비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성공했지 생각해서 막 약간 화날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동원아 너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성공의 정의일 수 있겠구나.
결국은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되게 성공의 정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후회된다 할지라도 되게 먼 훗날 봤을 때 되게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겠다, 내 자신이 후회스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걸 또 적용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제가 이제 또 이제 결혼 정년기고 이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할 수 있을까, 또다시 저의 또 시험 때이긴 하지만 저는 그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는 되게 비슷해져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나갔던 게 그 세계 홍콩 쇼핑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막 30개국에서 각 나라당 2명씩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갈 때 친구들이 야 진짜 너 미쳤다, 너 취업 직전에 자소서 막 쓸 때 막 이럴 때 미쳤다고 막, 그런데 왜 가냐고.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막 그 비난을 무릅쓰고 막 걱정을 무릅쓰고 갔죠. 근데 갔는데 제가 그런 걸 또 엄청 좋아하니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100만 원 이제 정도를 주고 이제 문자로 미션이 오면 그 미션에 맞는 선물들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해가지고 저희 결국에는 최종 2등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를. 근데 그걸 받고 딱 돌아오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역시 한동안 나 할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애들이. 근데 저는 이걸 듣고 딱 생각하는 게, 야 이거는 진짜 손바닥 뒤집기고 생각했어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되게 뒤집히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이런 주변의 평가, 생각,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대에 가장 두려운 것은 부모님의 반대. 그쵸?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얘기를 드리지 않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올라오셨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계시면서 제가 이제 그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이제 넥타이를 안 매고 손에 들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손에 들고 가고 그 막 회사가 보통 막 1시, 2시 막 이런 때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1시 반쯤 들어오니까 뭔가 좀 직감적으로 이상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적극적이셔서 찾아가지고 회사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있나요? 이러니까 그만뒀는데요? 저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부들부들 떠시면서 당장 들어오라. 네, 그래서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근데 저는 반대할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진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한마디 상의 없이 한 거에 되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자식으로서 못된 도리구나, 이런 거를 그때 깨달았죠. 근데 이런 거는 상의를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되게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뭐 다시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지가 발휘됐는지 2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2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어이가 없으시면서도 근데 그걸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투자자 대하듯이 2년에 승부를 내겠습니다,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만 너희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바라고 오히려 내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통 사업을 하면 약간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2년이 데드라인이었던 거예요. 2년에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가지고 저희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률도 만들어내고 규모도 꽤 키워냈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인정을 해주시고 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주변 지인들도 야, 제가 선택하면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 주변 사람들이 시는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사회의 노예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얻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저는 자유라는 것 같아요. 자유. 삶의 온전한 자유. 자신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선택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게 되면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그쵸? 사실은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도 되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고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많이 뜨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해요. 왜냐면 리포트를 쓰거나 뭔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검색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검색을 하고 막 해피캠퍼스 검색하고 막 500원 내고 다운받고 막 거기 참고하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저의 논리와 저의 생각들을 바로 세우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백업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옆집 애가 이랬다, 제가 저랬다, 저런 것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인 건데,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주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 사회가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전 그게 진짜 청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고백을 하면 자본금?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회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 그러니까 회사를 법인 설립 비용, 이 정도 자본금 최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뭐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소리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월급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 개념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만들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도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보자. 사무실? 전 진짜 이 근처에 스타벅스 막 이런 커피숍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앉아 일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일하면 어떤지 알아요? 엉덩이가 엄청 아파요. 자,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마시니까 막 사약 같아요. 마시니까 막 힘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그거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밤에 막 행사 전날 우리 집에 와서 막 밤새서 애들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 기사가 나게 되고 어느 한 기업가가 오셔가지고 너희 뭐 필요하냐? 사무실 필요하다니까 이 건물에 저희 12층에 그 40평 되는 공간을 1년 동안 무상임 내주셨어요. 새 회사 같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키다리 아저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무언가 있는데 필요한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1층, 12층, 13층, 5센스까지 다 쓰게 돼서 이 건물의 최대 클라이언트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무지가 힘이고 결핍이라는 게 무지하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를 내가 이게 없으니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결핍되잖아요. 무엇이 결핍돼?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구나를 정의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갖추려고 노력하면 그게 성장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진짜 저희가 느끼는 결핍은 진짜 절실하거든요. 뭐 IT 전문가가 필요해 막 이러면은 뭐 IT에 관련된 한 명 보면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어필하고 막 소개팅 하듯이 막 계속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큰 내적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의 그 갈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청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현실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못하지 라고 자기가 벽을 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돼요. 조금 더 여기 보면 요즘 빠져있는 게, 제가 양자 물리학 이런 거 많이 빠져있거든요. 양자 물리학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실험을 해봤거든요. 하나 오렌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어, 하나는 사랑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죽어라고 쓴 것만 썩은 거예요. 꺼멓게. 사랑이로 쓴 거는 썩을 때가 넘었는데 안 썩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썩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에다가 고마워 얘기를 하면 물의 결정이 되게 예쁘게 되고, 욕을 하면은 물 결정이 이상하게 되고, 식물 이런 데다가 전기 스파크를 앞에다만 갖다 대도 이 식물의 맥박을 잴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 뛴대요.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근데 이게 저는 의식의 힘, 인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는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달걀이 먼저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춘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 그릇의 크기, 그 인식, 자신에 대한 생각, 자존감, 이거를 형성될 생기도 지금 20대 때이고, 이게 형성돼야지만 본인이 주인으로서 잘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거듭나세요. 감사합니다.